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매서운 눈보라와 강풍이 주말을 강타하면서 충북 곳곳에 크고 작은 생채기가 났습니다. 시속 90km에 육박하는 돌풍에 지붕이 뜯겨나가 주민들이 대피하는가 하면 눈 때문에 도로가 막히기도 했습니다. 한파가 계속돼 내린 눈이 얼어붙을 수 있는 만큼 빙판길 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주택 위가 폭격을 맞은 듯 뻥 뚫려 있습니다. 삼각형 지붕은 절반이 뜯겨나가 뒤틀렸습니다. 거실과 안방 천장이 주저앉아 틈새로 하늘이 보일 정도입니다. 눈과 함께 순간 풍속 시속 89km의 강풍이 덮치면서 지붕이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실에서 확 떨어지는 거예요. 뭐가 막 이물질이 막 확 바닥으로요. 그래서 이제 겁이 나서 이제 어우 이거 큰일 났다 하고 이제 나왔다가 뭐 나와 보니까 이제 이 상황인 거예요. 가족들은 마침 안방에 있던 터라 다행히 큰 변은 면했지만 경로당으로 몸을 피해 밤을 지새야 했습니다. 그걸 불편한 걸 다 얘기를 하면 뭐야? 그런 거 소용없는 거지. 강풍에 눈까지 몰아치면서 산간도로는 전면 통제됐습니다. 옥천과 상주를 잇는 가파른 고갯길인데 제설 작업이 어려워 아예 길을 막은 겁니다. 볕이 잘 안 드는 여기부턴 마치 경계선이 그어진 것처럼 눈이 안 녹은 채 길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길이 막히면서 반대편 상주로 넘어가려면 20km나 돌아가야 하지만 통제는 올겨울 내내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제 산 쪽 골짜기여가지고 상시 음지기도 하고 차량 통행도 적고 저희가 연막칼슘을 뿌리고 가더라도 꽤 그대로 그냥 굳어버려요. 눈길 화물차 사고로 쏟아진 목재 20톤을 치우느라 도로가 한동안 마비됐고 강풍에 날아온 철제물이 전선을 건드리면서 음성 감곡면 일대에는 전력 공급이 끊기기도 했습니다. 주말 이틀간 충북에 접수된 눈과 강풍 피해 신고는 70여 건. 기상청은 모레까지 눈이나 비가 더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특히 내일 아침 기온이 영하 14도까지 떨어지는 만큼 빙판길 사고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 스포츠센터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8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소송 패소와 조례 부결 등으로 지원이 막히면서 유가족들은 이중고를 겪어야 했는데요. 제천시 의회가 도내 최초로 참사 위로금 조례를 만들어 늦게나마 유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주기로 했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7년 12월 평온했던 일상을 앗아간 스포츠센터 화재. 29명이 숨진 참사는 우리 사회 안전 시스템의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들이 마주한 현실은 차가웠습니다. 충청북도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이유로 지원 논의는 매번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지난해 도의회에서 관련 조례안이 2차례나 부결되며 희망은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결국 제천시 의회가 나섰습니다. 박영기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13명 전원이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지난달 12일 입법 예고한 뒤 별다른 의견이 접수되지 않아 원안 통과가 유력시됩니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사흘 동안 열리는 제천시 의회 임시회에서 제정될 전망입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제천시는 다음 달 6일쯤 공포하고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한 뒤 본격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예산을 확보한 이후에 위로금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제 금액을 결정하게 되고요. 이제 금액이 결정되면 저희가 유가족분들한테 그 위로금 관련 통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위로금 규모는 위원회를 통해 정해지지만 다른 사회적 참사를 참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1인당 5천만 원, 12구 참사는 2천만 원의 구호금이 지급됐고 자체 조례를 둔 경기도는 아리셀 화재와 제주항공 참사 때 500여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번 조례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지자체가 시민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사회적 책임을 명문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도나 중앙정부에서 해결이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까지 이래 미뤄져 왔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시민들의 아픔을 어찌든지 치유하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8년이라는 인고의 세월을 견뎌온 유가족 역시 참사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의 아픔이야 말도 못하지만 이걸 기회로 해서 유가족들도 좀 이제 좀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좀 일상생활로 편하게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 간절한 뿐입니다. 8년 전 비극이 남긴 숙제. 충북 최초라는 이름을 달게 될 이번 조례가 우리 사회의 재난안전 시스템과 사회적 치유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이정표가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김영환 지사가 경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제기한 재항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대법원 일부는 김 지사가 경찰의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항고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판단해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조만간 증거자료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구속영장 신청 또는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설 연휴 철도 승차권 예매가 오는 15일부터 시작합니다. 15일과 16일은 장애인과 경로, 국가유공자 등의 우선 예매가 진행되고 호남선은 19일, 충북선과 중부 내륙선은 20일, 경부선은 21일에 각각 예매가 가능합니다. 예약한 승차권은 22일 결제할 수 있고 기한 내에 결제하지 않은 승차권은 자동 취소돼 예약 대기 신청자에게 우선 배정됩니다. 청주시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로 지난해 412만 제곱미터 규모의 토지 소유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했습니다. 조상 명의의 토지 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상속인이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지난해 3천여 건의 신청을 받아 4,095필지 412만 제곱미터의 정보를 확인해 줬습니다. 청주시는 이를 통해 장기간 방치되거나 잊힌 토지를 확인하고 정당한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돕고 있습니다. 한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2022년 11월부터 온라인 서비스가 도입돼 2008년 이후 사망자의 토지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주 여건 개선 사업이 추진됩니다. 충청북도는 올해 36억 원을 들여 중소 중견기업의 주거 또는 근무 환경, 연구실 환경 개선을 지원하기로 하고 도와 시군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은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인 도내 공장 등록 중소 중견기업이며 인구 감소 지역 기업에는 가점을 부여합니다. 옥천군이 올해 방학 중 돌봄교실 급식비를 전액 지원합니다. 옥천군은 아이들에게 방학 기간에도 균형 잡힌 식사 제공을 위해 관내 초등학교 13곳 돌봄교실 참여 학생들에게 1인당 9,000원의 급식비를 지원합니다. 이는 방학 기간 돌봄 수요가 늘면서 주민 건의가 반영된 것으로 옥천군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급식 지원비로 1억 3,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괴산군은 농가 영농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고 임대 농기계 운반과 수리 지원도 강화합니다. 괴산군은 66종 1,100여 대의 농기계 임대료를 올해 말까지 50% 감면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소 4곳에서 하던 운반 서비스도 전체 10곳으로 확대합니다. 또 농기계 순회 수리 때 지원하는 부속품 한도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해 농가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증평군이 불법 소각을 막기 위해서 영농 부산물 파쇄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33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입니다. 지금까지 충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